평균 수명 83세 시대, 초고령 신인류가 몰려온다. 불행히도 우리의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무려 10년이나 짧다. 이 시기가 우리가 최후에 건너야 할 늪이며 장수가 몰고 오는 불행의 늪이다. 환갑이나 지내먹고 일찌감치 세상을 하직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 역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는 데까지 살아야 한다. 장수하면 이 시기를 각오해야 하며 이를 잘 넘길 준비는 건강할 때부터 해놓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요즘입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앞으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 또 얼마나 빨리 변할까? 과연 나는 그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연한 예측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긴 조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그런 우리의 물음에 따뜻하지만 날카롭게 답해주는 책입니다.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대한민국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신경정신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강북 삼성병원 원장,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신의학계의 흐름을 이끌어온 분입니다. 특히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 화병을 세계 정신의학계의 공식 용어로 등록시키면서 한국인의 독특한 감정질환을 세계적으로 알린 선구자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나라에 뇌과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하고 스트레스, 자존감, 인간관계, 자연치유 등 삶 전반에 뇌의 원리를 적용해온 그야말로 대한민국 뇌과학 대중화의 1세대 멘토이자 실천가입니다. 그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 그의 이론을 적용했는데요. 세로토닌 문화원, 자연치유마을 힐리언스 섬마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저자는 9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하게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이 책은 단순한 건강지침서나 고령사회의 현황보고서가 아닙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한 신인류, 즉 90세 안팎의 반건강 상태로 살아가는 고령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들을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인구 집단이라고 말하며 신체적으로는 힘겹지만 여전히 생존해 있는,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한 세대로 신인류라 명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90세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만 믿어왔던 건 아닐까. 네, 초고령 사회,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 저자는 단순한 노후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신인류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저자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시선으로 지그시 풀어내고 있습니다. 힐링필드와 함께 그 지혜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펼쳐보시죠. 신인류의 등장. 1990년대 초반
나는 신인간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당시 젊은이는 내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별종이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입은 옷이며 행동 모두가 전혀 다른 새로운 별종이었다. 나는 이들을 심층 면담하기 위해 홍대 앞, 이태원, 그리고 평창 스키장 등 소위 첨단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들은 우선 성공이나 출세 같은 사회적 가치관부터가 아주 달랐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행히 그것으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요 출세라고 생각했다. 난 이들을 신인간이라고 표명, 책을 출간했고 특히 방송계에서 큰 반응을 보였다. 요즘 생각하면 이들이 케이팝의 원조였다. 내가 오늘 생각하는 신인류는 그와는 다르다. 그들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들이다. 이들은 초고령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롤모델이 없다. 가끔 언론에서는 20, 30대를 MZ세대, 마치 신인류처럼 그려내지만 그래도 이들에겐 인생의 선배와 같은 롤모델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초고령 노인에겐 롤모델이 없다. 우리 누구도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초유의 경험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80에서 90대 인구가 200만 명을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나들이가 가능한 사람이면 축복이다. 장수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우리 눈에 띌 순 없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200만 명이나 되는 초고령자가 우리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그간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왔다.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진흙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인생 여정의 어려운 고비들을 용케도 넘어왔다. 끈질긴 복구력을 동원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운명적으로 건너야 할 이 늪은 처음 가는 길이다. 수월하게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예 건너지 않아도 되는 행운아도 있다. 어떻게든 이 기간은 짧을수록 행운하다. 그러기 위해선 준비를 잘해야 한다. 슬기롭게 건널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 젊은 연구원이 내 원고를 뒤에서 훔쳐보더니 박사님, 이건 제가 읽어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욕심을 내자면 젊을 때부터 자기 몸을 잘 다듬어야 한다. 생활습관병은 40대에 싹이 터서 50대에 발병한다.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한 지병은 완치까진 아니더라도 생활습관 개선, 약물 투여 등으로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40대, 늦어도 50대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60대가 되면 인생 제2막 세컨드 스테이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어물쩍 60대는 안 된다. 사실 이 책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읽고 생각해야 하며 40대부터는 읽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내용이다. 다행히도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들 중 특별한 간호 없이 완전 독립,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나 된다. 지병 몇 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좀 더 좁혀 85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77.2%로 뚝 떨어진다. 80대 후반이면 4명 중 1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이다.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나들이조차 혼자 나갈 수 없는 초고령자들이다. 노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온다. 퇴근길 와인이나 한잔할 생각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선다. 예약하셨습니까?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인 입장이 안 됩니다.
노인을 내쫓는 구실이 예약이다. 차 한 잔의 예약이라니. 생각도 못한 일이며 노인을 싫어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노인이 들어오면 물이 흐려진다나? 나쁜 놈들. 내가 목욕을 하러 왔나? 물이 흐려지게? 외국에 나가면 풀장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나는 가끔 바쁘게 글을 써야 할 적엔 호텔을 잘 이용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식당 메뉴 글씨가 하도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호텔 목욕탕에는 작은 병이 4개 있는데 호텔 이름만 왜 그렇게 크게 써놓았는지 도대체 그 용도를 읽을 수 없다. 담당 직원이 모두 젊어서 그렇다. 샴푸인지 린스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떤 것은 승강기 버튼 숫자가 하도 작아서 엉뚱한 층에 내린 적도 있다. 노숙한 직원이 있으면 우선 든든하다. 권위가 있어 보이고 내게 맞는 메뉴를 잘 추천해 주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바탕에 노인을 싫어하는 협노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젊은이들이 노인을 싫어할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는데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냐? 싫은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자. 하지만 예우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예의다. 내 가까운 친구 중에도 이런 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친구가 있다. 우리가 겪어온 세월을 생각하노라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협박이다. 섬긴다는 것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런 강압적인 태도라면 노인을 싫어하게 되는 구실만 제공할 뿐이다. 싫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미워하는 시대가 온다. 인구 변동표를 보면 얼마 가지 않아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때가 온다. 초고속 고령사회, 저출산, 그리고 최고의 자살률. 현재의 이 구도에서 변함이 없는 한 젊은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온다. 복잡한 계산을 할 것도 없고 눈에 훤히 보인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노인 부양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젊은이의 어깨를 짓누른다. 절망적인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좋아할 리가 없다. 얼마 전 노인회에서 65세를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7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의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때 제일 좋아한 사람이 지하철 사장이다. 지하철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데 노인도 아닌 노인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없다.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하철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70세 노인설에 속으로 고소한 젊은이도 많았을 것이다. 거기다 경로석까지 만들어 출퇴근 시간에도 경로석에 편히 앉아가는 것을 보면 차츰 얄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들 목소리가 워낙 커서 노인회가 즉각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노인 우대 무료 제도는 그대로 계속하되 다만 노인이란 기준을 좀 올려잡자고 했다. 내가 둘러본 외국에서도 노인에 대한 예우가 우리만큼 좋은 곳이 없었다. 일본도 고령자에게 얼마간의 할인은 해주되 공짜는 없는 것 같다. 반감, 협노, 증오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 사회는 세대의 차라기보다 일종의 계급 투쟁의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 한가한 노인 계급, 어떻게 보면 팔자 좋은 부자 노인의 지원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하는 젊은이로선 계급 투쟁은 가능한 이야기다. 오늘의 노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가 아니다. 수적으로도 많고 덩치가 커지면 정치 세력화될 수 있다. 노인 복지를 위한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정치의 문외한이지만 벌써 특정 이슈에 대한 나이별 의견이 노소 세대 간의
확연히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령 집단의 정치적 세력화와 함께 복지 문제 등 계급 투쟁의 양상을 부인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건전한 해결책은 노인의 자립과 자율이다. 어물쩍 넘어가는 60대. 일생 동안 60대에 가장 남는 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풀려난 해방감에 생활 자체가 해이해진 점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확립되지 않아 참 어정쩡한 시간을 보낸다. 허송세월 후회만 남는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시간인데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웃 일본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초고령 사회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내가 놀란 건 구강기능 운동에 대한 훈련이었다. 이 기능이 약해지거나 퇴화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물론이요, 노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다. 마을마다 고령자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클럽이 많고 참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우리도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뭐니 해도 함께 어울린다는 것만으로 노인들 인지행동에 아주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다. 햇빛과 가벼운 산책은 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익한 긍정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최근엔 노인들의 보행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현격히 감소되었다. 이것이 활동력 저하로 이어져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근력 운동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노인들의 운동에도 근력 단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어물쩍 60대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60대에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 집약을 해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된다. 20대에서 50대까지 100여 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2주에 걸쳐서 100세 인생 계획표를 써보고 발표하게 했다. 그러자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59세까지는 자기계발, 경제활동, 취미생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었고 사회적인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구도 컸다. 60세부터 70세까지의 계획은 막연했다. 아마도 60즈음엔 퇴직을 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아직 젊지만 사회에선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으며 창업을 하는 것은 퇴직금을 날릴 위험이 불안해서 도전하긴 힘들 것 같고 마냥 여가와 여행을 즐기기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 60대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 세우는 것이 가장 막연하고 한숨이 나온다는 것이다. 60대에도 돈을 벌어야 100세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60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 60대엔 자녀들 결혼시키고 분가시키다 보면 목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지 걱정된다. 60대부터는 즐기며 사는 게 목표였지만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할 테고 경제활동을 잘할 자신은 없고 노년을 걱정 없이 보낼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경제활동은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경력을 살려서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자는 시급 베이비시터, 남자는 비정규직 경비원 외에 받아주는 것이 없다고 들었다. 오히려 70대, 80대, 90대의 계획은 쉽게 작성했다. 작은 일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 자서전을 쓰고 싶다 등등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며 인생을 잘 완성하고 싶다는 꿈들이 있었다. 그렇다. 60대의 계획을 세우는 건 쉽지 않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어중간한 나이 60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50대 중반만 되어도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권한다. 몸도 마음도 뇌도 젊은 5060 세대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현장에 모인 100명은 55세에서 69세를 중년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70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69세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 한국 사회엔 60대를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롤 모델이 없기에 막막하고 애매한 나이가 60대인 것이다. 그래서 100세 인생 신인류의 삶을 계획하려면 6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롤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040부터 미리 나의 60대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 갑자기 폭삭 늙어버리는 사람을 덜어보았을 것이다. 뇌를 안 썼기 때문이다. 뇌는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쓰지 않아서 퇴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욕을 관장하는 전두전야는 방치하면 80대의 29%가 위축된다. 뇌의 다른 분야는 2% 위축되는 데 비하면 아주 치명적이다. 미국의 부촌 선시티.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에 백만장자를 위한 마을이 들어서 있다.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 여기엔 아무도 늙은이가 없다. 백만장자끼리 공동체를 일구어 살고 있다. 55세 이하 사람들은 입주가 허락되지 않기에 젊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자도 없다. 노인들끼리 황금기를 즐기자 이런 기치 아래 얼마 전 견본주택 6채를 지어 공개했는데 구경꾼이 하도 몰려와 사막 하이웨이가 폐쇄될 지경이 되었다. 나도 얼마 전 견학을 갔었는데 단지 내 속도 제한이 15마일이다. 차가 질주하면 노인들이 산책하다가 놀랄까봐 그렇다. 그곳은 병원 시설이며 모든 게 완벽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를 했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를 넘는다. 그런데 얼마 전 여기서 끔찍한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 거주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도시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 지상낙원에? 연구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삼무가 문제라는 것이다. 첫째,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 걱정이 없고, 셋째, 변화가 없다. 이 보고서를 읽는 도시인의 반응이 궁금하다. 인간은 적정한 수준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자극이 되어 뇌가 활성화된다. 무균 상태의 어항엔 고기가 살 수 없다. 사는 이상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도 잘 맞이하고 얼마간 제풀에 꺾여 물러갈 때까지 싸우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일감이 있어야 한다. 단절된 생활보다 사회와 연계된 삶이 자연스럽다. 남은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소중한 일, 봉사적인 활동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은 죽을 준비를 하는 시기가 아니고 재창조, 재조정의 시간이다. 역동적인 삶이어야 한다. 그래도 어른의 품격을. 장수의 늪이라 표현하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힘든 시대가 오리란 생각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준비도 잘해야 한다. 질펀한 늪길이라도 마른 땅을 잘 골라서 딛고 걸어야 한다. 신발이 진흙에 젖지 않도록 깨끗이 잘 골라 밟아야 한다. 이럴수록 더욱더 자기를 잘 다듬을 수 있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뒷방 구석에 처박혀 앉아 귀신 같은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찾아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풀타임이 아니어도 좋다. 어디엔가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이면 좋다. 단 젊은이들이 하는 일에 너무 깊게 개입하지 말고 슬쩍 한마디 걸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항상 뒷줄에 서고 아래에 서야 한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미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두에 깃발을 든 사람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흘리고 간 뒷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른의 품격은 이런 데서 빛난다. 남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일,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그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보다 중요한 치료제는 없다. 하찮은 일을 말끔히 해치워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나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베풀어야 한다. 아껴서 뭘 하랴. 있는 것은 다 털어 후회 없이 베풀어야 한다. 고령은 훈장이 아니다. 자기 비판하지 말아라. 살아온 인생 후회도 하지 말아라. 산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인데 그 인생에 무얼 더 기대한단 말인가.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았노라고 서러워하지도 말자. 어떤 인생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얼마나 이루었냐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다. 얼마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루터킹 목사는 평소 이 말을 즐겨 썼다. 최악의 비극은 젊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았노라 말할 수 없는 상태로 75세까지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39세에 저격으로 사망했다. 대단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를 묻고 있다. 고령을 대단한 특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고령이란 젊은이처럼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일 뿐 선도 악도 아니다. 무슨 큰 자격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한 시기를 말할 뿐이다. 노인의 건강도는 내 마음먹기에 크게 좌우된다. 스스로 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이 국제적으로 일본은 64%로 가장 높고 한국은 42%로 거의 바닥권이다. 정신력, 기력이 단단해야 체력이 따라온다. 백수의 왕 사자도 자기 먹을 것은 스스로 사냥한다. 자기가 먼저 충분히 먹은 후 자식들이 먹게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가뭄의 어른은 굶어 죽고 아이들은 배불러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이게 어른이 된다는 책임이자 염치다. 지난번 아마존 밀림문화 기행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최악의 야만인을 인육을 먹는 식인종으로 알고 있었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영화 타잔에서처럼 길 가는 백인 여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다. 밀림에 가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 온 부족이 굶어 죽게 되는데 이럴 때 노인이 나서서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몸을 내놓는다. 부족의 연명을 위해 참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이다. 이보다 숭고한 인류애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펄쩍 뛰는 노인분도 계시다. 무슨 소리냐? 누구 덕택에 오늘의 부자나라 한국이 되었는데 당연히 대접해야지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 기분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노인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양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게 노인의 권위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다.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는 노인. 서양에서는 이를 갈랑트리라는 이름으로 칭송한다. 영국의 신사도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 예일대학교는 미국 동부 뉴헤이븐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다. 병원에서 메인 캠퍼스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 무거운 책을 껴안고 버스에 오르면 앉아있던 노인이 자리를 양보한다.
우리야 온종일 빈둥거리는 게 일과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애쓰고 있으니 자네들이 앉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내 룸메이트 스티브는 대학에서 관리하는 천재다. 그런데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있다. 나는 낮게 살고 싶다. 숲에 비가 내려 잎을 적시고 뿌리를 타고 지하수가 되어 작은 개울을 만들고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더러운 물과 섞여 큰 강을 이루고 끝내 바다로 나간다. 나는 큰 강의 물 한 방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양식이 모여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만든 기반이 된 것이다. 내가 지금도 지하철을 돈 내고 타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나 자신의 어른다운 정체성을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은 안 되겠다. 이것은 내 자존심 문제다. 일을 찾아 해라. 내가 하는 일, 참으로 하찮은 일이라도 일을 찾아서 해라. 행동 반경이 제한되겠지만 자기 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라.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무슨 일을? 물론 무리가 갈 정도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나 아주 등지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가족에게도 혹은 한 방에 함께 있는 동료에게도 보여선 안 된다. 나는 생의 현역으로 뛰라는 소리를 강하게 한다. 완전히 뒷방 노인이 되거나 온종일 침대나 지키고 누워있으면 그건 이미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말 주위 사람도 그런 취급을 할 것이다. 노인병원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 직원들이 평가한 건강 척도와 환자 자신의 평가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직원들이 보기엔 건강 상태가 너무 심각한 환자라도 본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직원들 일손을 돕는 환자가 있다. 직원들은 이런 환자를 더욱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는 말까지 한다. 인간은 나이가 얼마든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기력, 체력, 그리고 정신력이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이 보기엔 그만하면 이 정도 일을 해줄 수도 있는데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진짜 죽은 사람 취급을 한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미워하기도 한다. 또 이런 환자일수록 불평불만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직원을 불러내고 전형적인 안 해준다 족이 되어버린다. 그럴수록 직원들은 환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인지장애가 경도를 넘어 상당히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여성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9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그럭저럭 집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가끔 집을 못 찾아 가족들이 찾아 헤맨 적이 있었다.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어 경찰이 보호했던 일도 있어서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런 중증 환자를 집에서 지내게 할 수 있었느냐고 보호자를 나무라기도 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원한 순간 그 환자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완전한 치매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갑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병동 생활도 집에서와는 달리 아주 엉망이었다. 가족들은 입원이 엄마 병세를 더 악화시켰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퇴원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 입원시켜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 며칠 동안 완전히 정신없는 행동을 보이던 어느 날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환자의 세탁물을 찾아서 예쁘게 개는 일을 부탁했다.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노라니 환자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완벽하게 일을 해냈다. 그 다음 식탁 준비도 믿을 수 없이 깔끔하게 잘 해놓았다. 아주 맑은 정신 상태가 된 것이다. 정신과에선 이것을 작업요법이라고 부른다. 작업하는 동안
완전 집중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에겐 일하는 본성이 있다. 이 환자가 평소 주부로 지내며 하던 일이라 손에 익어왔던 상태였다. 그 일을 함으로써 정신이 집중된다. 손에 익은 일을 함으로써 환자의 정신 상태가 집중되고 또 그게 다른 환자에게 그리고 병원 직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환자는 회복이 빠르다.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성취 욕구가 있다. 성취 욕구가 충족되려면 일을 해야 한다. 치매 환자도 평소 자기가 하던 일은 손에 익어 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뇌신경 회로는 쉽게 제자리를 찾아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옛날에 갖추어진 기억 체계가 익숙한 일을 함으로써 다시 활성화되고 일을 함으로써 집중력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로써 환자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성취 욕구가 자극된다. 정신과 잡지에 실린 이야기 한 토막이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입원하게 된다. 환자가 된 것이 자존심이 상하곤 했던 그는 산책 시간에 슬쩍 빠져나가 옛날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에 갔다. 그때 마침 뇌 손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 입원해 그가 수술 진료에 들어갔고 한참 뒤 정신병원에서 그를 데리러 왔다. 그땐 이미 수술이 완료된 시점이었다. 함께 온 교통사고 환자 보호자가 깜짝 놀랐다. 아니, 정신병 환자라고? 그러나 걱정 마시라.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의사의 본성으로 돌아와 완벽한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고령자의 건강 걷기. 평균 수명 83세. 여기까지만 살아도 지병 몇 가지는 갖게 된다. 그러기에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주먹씩 약을 털어넣는 사람도 있다. 이 나이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내 발로 걸을 수 있느냐다. 요즘은 발달한 과학기술로 여러 가지 의료기기와 편의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내 발로 자유롭게 걷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과는 삶의 질이 다르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보건소 직원도 간호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힐리언스 섬마을 프로그램에서는 제발로 걷기 운동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걷기는 모든 건강의 중심이다. 의사들은 어느 분야건 걷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에서 제일 유지되기 힘든 것이 걷기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다시 말하지만 걸음은 건강의 기본이다. 주차를 할 때도 출입구에서 먼 곳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힐리언스 섬마을에선 고객들에게 주차는 멀리라고 합창을 시킨다. 식후 20분 걷기는 소화기관의 활동과 혈액순환을 돕는다. 면역력 증강에도 이보다 좋은 처방이 없다. 장거리 비행기에선 승무원이 한두 시간마다 앉은 자리에서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권한다. 정적으로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발로 내려가는 정맥혈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제동이 걸린다. 심한 경우 정체된 혈액이 덩어리로 바뀌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들의 건강상 조언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잘 따르지 않는다. 세계인에게 내놓을 수 있는 화려한 초고령 사회 문화는 잘 걷는 건강한 모습이 제일 우선이다. 짧게 자주 걸어도 건강 효과는 같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걷길 권한다. 걸을 만한 날씨가 아닐 때는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 운동을 해도 좋다. 특히 식후 20분 걷기는 꼭 지켜주기 바란다. 이시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책은 110권이 넘는다. 전공 분야가 사회정신의학이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정해놓은 과제가 있다. 지금의 5년은 면역이 주제다. 면역책이 그간 3권이나 나온 것도 그런 과제의 일환이다. 불행히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내 딴에는 최신 지식을 총집결한 저서라 생각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다.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이 여기에 있다. 네, 저는 이시영 박사가 지닌 이 같은 열정과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야말로 신인류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서재에서 펴낸 이시영의 신인류가 몰려온다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